네, 안녕하세요. 실거주 2년차 목동 아빠가 말해주는 목동 아파트 재건축 및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번 영상에서 언급해드린 대로 자녀 교육을 중요시하게 되는 서울 및 경기 서쪽 지역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선택지가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목동을 선택한 이유는 키워드로 재건축, 학군, 일자리, 저평가, 거리 이렇게 뽑아볼 수 있는데요. 자세한 설명은 지도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이 이제 목동 지역이라 볼 수 있는데요. 여기 있는 위치적 특징은 그 우측에는 그 여의도를 바로 두고 있고요. 그리고 북측에는 상암 디지털 단지를 두고 있고요. 왼쪽에는 마곡지구를 인접하고 있고요. 남쪽으로는 가산, 그다음에 구로 디지털 단지 일자리들이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동의 성장은 여의도, 상암, 마곡, 가산, 구로 이쪽에 달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마곡 쪽은 아직 기업의 입주가 다 끝나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점점 더 활성화될 지역이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여의도는 이미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 그런 지역이잖아요. 그리고 상암 쪽도 영상이나 아니면 방송 이쪽으로 일자리가 많이 있고요. 그 사이에 이렇게 목동이 껴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보통 목동 아파트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목동 아파트란 목동에 포함된 아파트를 얘기하는 건가라고 아실 수 있겠지만 잠실 아파트가 다 잠실동에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신천동에도 있고 목동 아파트를 이제 얘기하는 거는 일반적으로는 이제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여기 있는 모양이 이렇게 있는데요. 목동 1단지부터 목동 14단지까지 아파트 들을 이제 목동 아파트라고 저희가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이 목동 지역은 서울 안에 약간 신도시 개념으로 개발이 된 지역인데요. 안양천에 예전에 비가 오게 되면 물이 범람하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막기 위해 이쪽 지역을 신도시처럼 개발을 한 곳이 이제 목동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를 이제 목동 아파트로 보통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의 의미는 여기 있는 아파트 포함해가지고 주변에 이제 하이페리온이라든지 아니면 트라펠리스라든지 이런 주상복합 포함하고 여기 있는 목동 학군을 공유하는 그런 아파트 포함해서 이제 목동 아파트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목동은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이렇게 아파트가 들어와 있고요. 지금 다 재건축 연한을 다 지나서 한 3년 정도는 기본적으로 다 됐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안전진단 1차는 다 통과를 한 상태고 6단지는 안전진단 2차까지 통과를 한 상태고 나머지는 이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특징이 뭐냐면 그 아파트 사이에 중심 상가들이 쭉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여기도 쭉 이렇게 이어져서 여기까지 쭉 갑니다. 그러니까 목동 가운데 상권들이 이렇게 발전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 중심 상권을 이렇게 이용을 하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유명한 이제 목동 학원들이 이 안에 다 포진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원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목동 1단지, 10단지 이런 아파트를 이제 목동 단지 아파트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고요. 단지가 아닌 아파트는 이제 비단지 아파트라고 보통 이제 표현을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단지 아파트 포함해서 같이 있는 아파트들에 있는 입주민들이 여기 있는 중심 상권을 거의 다 이용을 하고 있고요. 공원도 이렇게 양천공원이라는 공원이 이렇게 있고 오목공원도 이렇게 있고요. 위에 가면 이제 파리공원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으로는 이제 안양천이 이렇게 있어서 이쪽에 수변이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여기는 예전에 목동 야구장 있었죠. 그리고 실내 아이스링크장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학교들이 다 아파트 부근에 다 이렇게 붙어 있어요. 단지 부근에 다 있거나 안에 있거나. 그래서 멀리 차 타고 가지 않고 모든 학교들을 걸어서 이제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이 도시가 처음에 약간 신도시 개념으로 이제 지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되게 저평가라고 생각되는 게 아파트들이 되게 오래됐어요. 30년이 넘다 보니까 이중 주차를 해야 되고 주차도 굉장히 좀 불편하고 실거주하기에 그렇게 확
좋은 환경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전세가가 높은 이유는 이제 학군이 받쳐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입지라는 거는 변하지 않죠. 아파트 가격을 결정하는 것 중에 입지에다가 얼마큼 상품성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상품성이라는 건 뭐냐면 이 주변이 다 옛날 아파트가 있는 곳이냐, 아니면 주변이 다 새 아파트가 되는 곳이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가격 차이가 많이 나가는데요. 예로 들자면 원래 반포가 강남에서 제1의 주거지는 아니었잖아요. 압구정동도 있었고 대치동도 있었고 뭐 방배동도 있었고 서초동도 있었고 주거 환경이 좋은 데가 있었는데 그 인근 지역이 이제 다 새 아파트가 들어가서 지역 자체가 이제 업그레이드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목동도 나중에 향후 10년 이후에 전체에 있는 지역이 싹 재건축이 된다면 주변이 다 이제 신축 아파트인 거거든요. 우리 그 대한민국 서울의 강북 같은 경우는 신도시가 아니었기 때문에 부분 개발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정비가 된다고 하더라도 주변이 좀 지저분해요. 아파트하고 단독주택하고 빌라가 다 섞여 있기 때문에 상권들도 옛날 오래된 그런 건물들이 많아가지고 아무리 정비를 해도 깔끔하지가 않은데, 이제 강남 같은 경우는 신도시였잖아요. 새로 개발을 한 거기 때문에 바둑판처럼 도로가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주공 아파트들이 많기 때문에 재건축을 하게 되면 깔끔하게 정비가 되는데, 목동도 서울 안에 거의 신도시이기 때문에 여기가 싹 정비가 된다면 기존에 있는 서울에 있는 지역하고는 분위기가 조금 다를 거예요. 신도시 같은 느낌이 날 수 있는 지역이 목동이다 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여기는 계획적으로 아예 개발한 도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정비가 돼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재건축이 됐을 때는 같이 시너지가 나가지고 단순히 내 아파트 하나 바뀌는 게 아니라 주변 환경까지 다 바뀌게 된다. 내 아파트가 재건축이 됐는데 주변은 3, 40년대 옛날 그 느낌 그대로라면 좋은 값어치를 인정받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주변에 있는 모든 아파트들이 이제 업그레이드가 된다. 한 단계 레벨업이 되는 단계가 이제 올 것이다 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여기 있는 자가 거주자는 한 50% 정도 되고 세입자분들이 한 50%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여기 있는 목동에 있는 학군 굉장히 좋지만 이게 이제 나중에 재건축이 된다면 저는 이제 학군은 지금보다 최소 1.5배 정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새 아파트가 들어오면 훨씬 더 소득 수준이 높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 들어올 거고,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학군이나 이런 것들이 더 업그레이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지금이 목동의 학군이 어떻게 보면 최저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재건축이 됨으로써 점점 더 학군의 위상이 높아질 거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인구가 많이 줄고 있잖아요. 학원들이 조금씩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학생들이 없기 때문에 저수지의 중심은 제일 나중에 마릅니다. 학원들이 줄고 학령 인구가 줄어들었을 때 가장 타격을 많이 받는 지역들은 학군이 좋지 않은 지역들, 아이들이 많이 살지 않는 지역들이 먼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근데 목동은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사는 곳이거든요. 아이들을 위한 도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학령 인구가 줄어도 목동이나 대치동 이런 쪽은 집중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학원들이 다 없어지고 사라지니까 이쪽으로 셔틀로 올 수도 있겠죠. 그럴 가능성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꽤 높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신시가지 아파트 주변에 이런 중간중간에 이런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주상복합 포함해서 중소규모의 아파트들이 있는데, 이런 아파트들도 리모델링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 목동 옆에 보면 목동 우성 아파트하고 한신청구 좀 대단지거든요. 이런 아파트들이 이제 리모델링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전체적으로 재건축 후에 새 아파트가 될 것이고, 단지가 아닌 그 비단지 아파트들은 이제 리모델링을 통해서 또 새 아파트로 탈바꿈하게 되는 시기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그 비단지 아파트들은 이제 20년 차 이제 거의 다 돼가거든요. 좀 낡았기 때문에 리모델링의 수요가 있고 또 사업성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지금 추진이 잘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동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 단지마다 장단점들이 다 있어요. 대지 지분이 다 다른 거고, 그 다음에 역하고 얼마큼 가까운지 이거에 따라서 또 가격이 다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공부하시고 잘 분석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렸어요. 지금 재건축 규제가 많이 있지만 최근에 서울의 공급량이 굉장히 줄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목동 같은 지역은 재건축이 빨리 되면 새 아파트로 빨리 돼서 좋은 거고,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리미티드 에디션 같은 느낌이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재건축할 수 있는 지역이 여기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나중에는 이제 최신식 아파트들이 되는 완전히 새로운 도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되든 늦게 되든 다 장점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동의 특징들이 서울에 이제 재건축 아파트들이 5층짜리 이런 거를 이제 저층 재건축이라 그러고 10층 뭐 이렇게 되는 걸 중층 재건축이라고 하는데요. 재건축이 될 수 있으려면 용적률이나 이런 부분이 되게 좋아야 되거든요. 근데 목동은 중층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용적률이 거의 뭐 130에서 150 사이 정도로 굉장히 대지 지분이 높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추가 분담금 없이 새 아파트로 상향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용적률도 완화해 준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22평대 아파트들은 27평 정도 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여기 있는 목동 아파트의 가치를 볼 때는 그거보다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평수를 보고 이 아파트들이 나중에 새 아파트가 되고 10년 후에 들어왔을 때 얼마만큼 값어치가 될 건지를 생각하시면 아마 이게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 평가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역 분석 해드렸고요. 제가 이제 목동에 사는 만큼 좀 자세하게 말씀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 목동이 재건축이 이제 스타트를 전체적으로 시작을 하면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는 지역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재건축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 집값이 많이 오를 수도 있는 여지가 크기 때문에 내가 실거주하지 않는 이상은 투자로는 살 수 없는 상황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미리미리 계획 잘 세우셔가지고 준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